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우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과 사랑 덕분에 굉장히 시청률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해외 선물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 그리고 해외 선물이 우리 일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 코인, 채권 투자, 은행, 예적금, 그리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수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해외 선물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물이란 어떤 것인가에서부터 실제 HTS 활용법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분들도 전문가급으로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첫걸음 목차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챕터에서는 해외 선물 개념 잡기 코너로 여러분들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주제는 첫 번째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외 선물이 뭐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혹은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방식에 있어서는 주식보다 해외 선물이 더 훨씬 쉽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과연 그러면 수익과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해외 선물이 뭐죠? 해외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진짜 선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프레젠트입니다. 선물. 산타 할아버지나 아니면 누가 연인이나 아니면 뭐 남편분들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자, 영어로는 퓨처입니다. 여기 미래도시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퓨처입니다. 미래란 뜻이고요. 우리 정말 예전 영화 있죠?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나 아니면 한문으로 일단은 따져보면 먼저 선자의 물건물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에 미래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다. 자, 그래서 해외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자,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자, 선물은 뭐예요?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선물이란 개념은 어떤 미래를 나타내 주느냐, 자, 특히나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알고 싶으신 것들이 뭐냐? 내가 산 주식이 내일 혹은 향후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혹은 뭐 미국 주식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의 미래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 가격.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시는 주식에 대한 미래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개념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미래다. 근데 어떤 미래를 나타내느냐? 자, 주식에 대한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미래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선물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물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코인을 하시든 국내 선물을 하시든 해외 선물을 하시든 어떤 금융 투자를 하시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격인 선물을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물 거래는 왜 하는 건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게 뭔지는 지금 아시겠죠? 그렇죠? 미래 가격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선물 거래는 과연 왜 하는 건가? 왜 하는 건가? 자, 결론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죠? 배추밭입니다. 배추밭. 그렇죠? 배추밭. 제가 하나의 지금 예를 갖고 온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요즘에는 또 김치 사 먹는 집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H김치라든가 뭐 P김치 등등등등 저도 좀 자주 사 먹습니다만, 자, 이런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김치를 생산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 때, 자, 어떤 한 가정이 김치를 먹는다라고 하면 뭐 50포기, 100포기 정도면 한 1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자, 그런데 수만 포기, 수백만 포기를 생산해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업체는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추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죠? 확보를. 그렇죠? 예.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봄에 자, 배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을에 배추가 뭐 100만 포기가 필요하다. 100만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100만 포기의 물량을 맞춰서 저한테 파세요 라고 김치공장 사장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죠? 선점이죠. 우리가 선점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런데 봄에 김치 한 포기에 자, 1,000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1,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회사 사장을 갑이라고 보고 우리 농가를 을이라고 봤을 때, 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에 이 배추의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자, 조금 넓은 데다 좀 써볼게요. 자, 김치공장 사장 갑이 있고요. 자, 농가 을이 있습니다. 봄에 얼마에 계약을 했죠? 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 포기당. 자, 근데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는데 현재 가을에 배추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 자, 갑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 사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익을 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농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농가는 손실을 볼까요? 아닙니다.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 2,000원 받을 수 있는 걸 1,000원밖에 못 받는데 왜 손실이 아니냐? 손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래 안정성입니다. 거래 안정성. 자, 김치 공장 사장은 당연히 수익을 받겠죠. 2,000원짜리를 1,000원에 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보는데, 자,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농가가 1,000원에 봄에 계약한 게 여러분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1,000원을 받았다는 것이 손실은 아니에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봄에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배추값이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배추값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김치 공장 사장은 손실을 본 걸까요? 자, 농가는 어떻습니까? 수익을 본 거는 맞죠. 근데 김치 공장 사장은 손실을 봤을까요? 아니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취매, 선점, 선취매. 자, 여기에도 이 선자는 무슨 선자입니까?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 자, 선물 거래를 왜 하는 것인가? 매수자, 매도자, 갑과 을의 매수자, 매도자의 거래 안정성. 자, 먼저 김치 공장 사장은 1,000원에 계약을 해서 어떻게 돼요? 가을에 100만 포기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농가는 어떻게 되죠? 농가는 우리 배추값이나 아니면 야채값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뭡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농작물을 키워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도 매매와 선물 매매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선물 거래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선도 거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 선도 거래. 자, 방금 전에 제가 김치 공장 사장과 우리 농가 얘기를 드렸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도 거래입니다. 선도 거래. 선도 거래. 근데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는 차이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의 큰 차이점은 자, 이겁니다. 거래소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이 차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추밭 거래에서는 거래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도 거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추밭 사건도 여기에 혹시 어떤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어떤 거래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선물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거래소가 중간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거래소가. 자, 여러분들 주식도 거래소가 있죠. 주식도 거래소가 있고 선물 시장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거래소가 있는 이유는 쉽습니다. 자, 내가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조그만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죠. 한 개인이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서 어떤 투자자를 만나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업을 내가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하는 역할은 자, 우리 매입자
그리고 매도자, 투자자,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업자 등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판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이 우리 거래소에 들어왔어. 자, 이 기업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되고 공시 내용은 이렇게 되고 오너의 철학은 이렇게 된다라는 표준화된 규격을 누구한테 제공을 하죠?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죠. 투자자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이 공시된 내용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식과 선물 시장의 거래소의 개념. 거래소의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소의 유무이다. 그리고 이 거래소는 왜 있느냐?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 그리고 사업자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해외 선물이 뭐죠? 일단 뭡니까? 미래에 대한 가격이고 이 미래에 대한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주식에 대한 미래 가격이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왜 하느냐? 거래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소의 목적,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 그쵸? 주식 많이 하세요.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 저는 지금 주식만 하고 있어서 선물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이 반절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다 100%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다라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 주식에 대한 미래 가격이에요. 자,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선물은 뭡니까? 주식에 대한 미래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고 그토록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를 공부하셔야 돼요? 선물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선물을 공부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주식과 해외 선물의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식과 해외 선물, 자, 주식과 선물은 한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뿌리에서 태어난 나무입니다, 여러분.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가 있을 거고 몸통이 있고요.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그림은 제가 못 그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자, 뭡니까? 금융이라는 뿌리 안에 나무가 자라는데요. 이 나무의 몸통이 뭡니까? 주식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뭡니까?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가지에 꽃잎이 핍니다. 이게 뭐죠? 옵션입니다. 자, 주식 선물 옵션은 한 나무, 한 뿌리를 가진 형제입니다. 주식에서 요소들을 뽑아낸 게 선물이고요. 선물에서 요소를 뽑아내서 권리를 준 게 옵션입니다. 자, 원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주식에서 요소를 뽑아낸 게 선물. 이 선물에서 어떤 권리를 뽑아낸 게 옵션이에요. 자, 따라서 뭐죠? 얘네들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자, 그런데 왜 선물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물은 뭡니까? 주식의 미래 가격이다. 예. 주식의 미래 가격이니까 당연히 선물을 공부하셔야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죠.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게 2022년 기준으로 약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돼 있고요. 여기도 약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도합 몇 개의 기업이 상장이 돼 있나요? 2000개. 2000개 기업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이 2000개의 기업 중에 레벨이 있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시가총액의 레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등에서 2000등까지의 레벨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 1등에서 200등까지만 뽑습니다. 1등에서 200등까지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 1등에서 200등까지를 뽑아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 1등에서 200등까지의 기업의 가치, 이 가치를 지수화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국내 선물.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1등에서 2000등까지 기업을 다 보실 수가 없죠. 검색식 활용해서 여기에서도 뽑으실 건데,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과 지수의 미래를 보시려면 뭘 보셔야 돼요? 선물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선물 지수를. 왜? 최정예 부대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1등에서 200등까지의 최정예 부대를 뽑아낸 게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무조건 주식하시는 분들 선물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선물 지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의 미래 가격입니다. 미래 가격. 자, 굳이 차이점을 조금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양방향 거래. 양방향 거래.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대인데요. 여러분들 힘을 얻어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10만 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매수가에서 올라야지 어떻게 돼요? 수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뭡니까? 단방향이죠. 한 방향. 위쪽으로 올라야 수익입니다. 내 매매 가격에서. 자, 근데 선물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샀다. 자,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샀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오르면 수익이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만 원인데 이게 향후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보다 아래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보다 아래로 간다에 배팅을 한 거예요.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매도 포지션. 10만 원 밑으로 간다에 제가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밑으로 갔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주식에서는 밑으로 갔기 때문에 손실이지만 선물에서는 밑으로 가는데 배팅을 했는데 진짜로 밑으로 가면 뭐예요? 이게 수익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식과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방향이다. 주식은 단방향 매매밖에 할 수 없지만 선물은 뭡니까? 양방. 위쪽으로 가는 매수 포지션과 아래쪽으로 가는 매도 포지션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라고 하면 이겁니다. 양방향 거래가 된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해칭 수단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식 주문창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화이팅 하시고, 자, 7만 원대입니다.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서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야 수익이다. 단방향이다. 그렇죠? 자, 해외 선물 주문창인데요. 자, 보세요. 주식 주문창, 해외 선물 주문창 비슷해요. 비슷한데 두 가지가 일단은 좀 다르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여기는 일단 보시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뭡니까? 매수 지역. 똑같습니다. 매수 지역. 이건 가격이고요. 가격이고, 여러분들도 7만 원에 사고 7만 100원에 사시고 7만 500원, 8만 원에 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건 가격이에요. 자, 매수 가격이 있죠. 자, 그런데 해외 선물 HT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 가격도 있습니다. 매도 가격도. 그냥 이 두 개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가격을 19,926 여기로 일단 책정을 할게요. 여기로 일단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포지션을 샀어요. 근데 진짜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수익이에요. 그렇죠? 자,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샀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수익입니다. 선물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이죠, 여러분.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때.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기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V자 반등으로 올랐습니다.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쭉 떨어지고요. V자 반등으로 오르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트예요, 여러분? 국내 선물 차트예요. 국내 선물. 국내 선물. 국산 차트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 차트 보시죠. 자,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설정 이후에 어떻게 돼요? V자 반등으로 전고 라인을 뚫고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뭔지 아세요?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죠. 자, 여러분. 지우고 나스닥 선물. 국내 선물. 코스피.
보이십니까, 여러분? 차트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과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요겁니다. 그냥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단순히. 왜? 왜 이게 똑같아요?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큰 흐름,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시장의 큰 흐름을 아시려면 뭐를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을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을 분석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나스닥 차트에서. 나스닥 차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선물도 이렇게 간다. 코스피도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찾고 계신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갈까? 그것은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알 수가 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외 선물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 그죠? 거꾸로 볼까요? 나스닥. 그 다음에는 거꾸로 보니까 뭐겠어요? 국내 선물. 어떻습니까? 박스. 동일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예요. 박스. 박스 횡보. 자,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코스피. 자,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자, 주구장창 코스피 차트만 봐서는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뭐를 보셔야 돼요? 선물 차트를 보시고 특히나 뭘 보셔야 됩니까? 미국 시장 차트를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 차트, 미국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 보시는 건요 1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추가만 하나 하시면 되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 재무 구조,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재료 이런 것들만 플러스 하시면 돼요. 이유가 뭡니까? 개별 종목은요 지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수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은 뜨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절대로 개별 주식은요 지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수를 보는 게 먼저다. 지수를 보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오늘 교육의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외 선물이란 무엇이고 해외 선물과 주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알아봤어요. 그럼 세 번째로, 그럼 과연 오케이, 해외 선물이 뭔지는 알겠고 주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왜 해외 선물을 공부를 해야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국내 선물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다. 자, 그러면 과연 해외 선물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는 뭐 제가 조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홍콩 시장 중에, 홍콩 선물 중에 이제 항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항생. 자, 왜 홍콩 시장을 보느냐? 홍콩 시장을 보느냐? 자, 국내 주식이든 국내 선물이든 국내 시장이 따라가는 시장은 두 군데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있어요. 중국도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파티션을 일단은 하고 있죠.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중간재 수출을 우리 중국이 60% 이상합니다. 60% 이상하기 때문에 중국장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자,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본토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외국 자본이 몇 프로 이상 플러스 기업으로 유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흐름이 보이니까 국내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 따라서 홍콩 항생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수익 손실이 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틱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게요. 자, HTS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HTS랑 똑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지 마시고, 자, 일단은 여기 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른편에 매수는 주식 주문장하고 똑같고요. 매도 일단 있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죠.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삼성전자가 7만 원이라고 치고요. 여기 뭐 7만 1,000원, 7만 2,0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가정입니다. 자, 주식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호가라고 부릅니다. 호가. 한호가 위, 두호가 위, 세호가 위. 한호가 아래, 두호가 아래, 세호가 아래. 이렇게 부르죠. 자, 호가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선물 시장도 하나하나를 호가라고 부릅니다만, 여러분들 틱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해놓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호가라고 부르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틱이라고 부릅니다. 틱.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을 보시면 19,926, 19,927, 19,928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한 단위, 한 틱, 두 틱, 세 틱, 네 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9,930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19,940에 이거를 팔았어요. 그럼 나는 몇 틱을 먹은 거죠? 10틱을 먹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19,930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렸어요. 10틱이 내렸습니다. 19,920까지. 930에서 920까지 10틱이 내렸어요. 그럼 나는 얼마 손실이 나는 거죠? 마이너스 10틱 손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하고 해외 선물, 주식하고 선물이 HTS가 일단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3% 수익 냈다, 5% 수익 냈다, 100% 수익 냈다. 퍼센테이지로 일단은 수익을 책정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틱으로 표현을 합니다. 틱으로. 내가 20틱 수익을 봤다. 50틱 수익을 봤다. 100틱 수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수익을 봤다라는 건 어느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0에 내가 위로 올라가는 매수 포지션을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930에 샀는데 950까지 갔다. 그러면 930에서 950까지는 몇 틱이 간 겁니까? 20틱이 갔죠. 산수잖아요, 여러분. 950에서 930 빼면 20틱 아닙니까? 20틱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주식은 퍼센테이지 3%, 5%, 뭐 7%, 10% 수익을 냈다. 퍼센테이지로 주식은 표현을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틱으로 표현을 하고, 이 틱은 뭡니까? 가장 단순하게 한 개가 갈 때마다
한 틱으로 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수익 손실은 어떻게 나는 것인가? 자, 주식은 수익 손실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손실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00만 원에 3%니까 뭡니까? 3만 원의 손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외 선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해외 선물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뭡니까? 환율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환율만 생각하시라. 환율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환율을. 자, 어떻게 플러스를 하느냐? 예를 들면 자, 내가 2만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항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항생. 내가 2만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2만 10까지 몇 틱이 올랐죠? 10틱이 올랐죠. 그래서 나는 10틱의 수익을 본 겁니다. 10틱의 수익을 봤다. 자,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환율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환율만. 자, 해외 선물은 홍콩 달러나 US 달러를 치기 때문에 한 틱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한 호가당 500원, 1원, 100원, 1000원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해외 선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쉽사리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뭡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면 돼요. 익숙치 않으신 것 뿐입니다. 자, 한 틱당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 틱의 가치가 약입니다.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 자, 그럼 내가 10틱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한 틱당의 환율, 한 틱당의 가치가 8,000원이에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돼요. 곱하면 얼마예요? 나는 8만 원의 수익이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틱당 가치만 곱해주면 돼요. 자, 다시. 그럼 내가 항생 2만에 매수 포지션을 샀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19,990까지 떨어졌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나는 2만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포지션을 샀는데 19,990까지 손실입니다. 떨어졌어요. 몇 틱 손실이죠? 10틱 손실이다. 10틱 손실이다. 자, 그러면 원화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만 생각하잖아. 원화로 따지면 한 틱의 가치가 8,000원이다라고 하면 자, 나는 얼마를 손해 본 거예요? 한 틱의 가치가 8,000원이고 10틱 손해 봤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만 원 손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주식보다 해외 선물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왜 그렇죠? 주식은요, 여러분,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100만 원에 3%라는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3만 원 손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나오시는데 내가 1,427만 5,250원을 투입을 해서 수익이 12.47%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산 되십니까? 안 되시죠?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 그래요?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거의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수익이 난 틱수, 내가 손실이 난 틱수와 거기에 환율만 곱해주면 내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어떻게 됩니까? 원화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나스닥,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스닥. 자, 뭐 정확한 지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나스닥에서 30틱입니다. 수익을 냈다. 자, 30틱 수익에 뭐예요? 한 틱당 가치 환율만 생각하셔라. 한 틱당 가치. 자, 나스닥은 항생은 틱당 가치가 8,000원이고요. 나스닥은 지금 6,000원입니다. 6,000원. 30틱 수익 냈는데 한 틱당 6,000원이야. 그럼 뭡니까? 18만 원. 나는 18만 원 수익이에요. 자, 내가 50틱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한 틱당 가치가 6,000원이니까 나는 얼마의 손실이 났습니까? 원화로 마이너스 3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전 시간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죠.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만 하시는 시청자분들, 해외 선물은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주식만 하니까 선물은 공부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계기로 왜 내가 선물 공부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고 그 주식,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리고 국내 선물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외 선물을 공부 안 하고 국내 주식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어불성설이다. 자, 해외 선물을 공부하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공부를 못해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익숙치 않으셔서 그래요. 해외 선물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뭔가 내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계산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경제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렸죠? 계산하는 것도 쉽고요. 차트를 보는 것도 쉽습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더 적은 종목을 보셔도 돼요. 주식 코스피 코스닥 몇 개 있습니까? 2,000개 기업이 있어요. 해외 선물은요, 4개에서 5개 종목만 보시면 돼요. 진입장벽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허상. 예. 익숙치 않으셔서 그럽니다. 익숙해지시면 이거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 공부하셔야 여러분들 하고 계신 주식, 채권, 국내 선물, 코인, 부동산까지 등등등 해서 모든 경제 상황의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해외 선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외 선물의 개념, 그리고 해외 선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 실전적으로 어떻게 HTS가 되며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쉽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밑에 노란 톡방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때문에 긴축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좌절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뭡니까? 공부입니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설명드리니까 좋은 인연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